안녕하세요. 9주차 세미나 강의를 맡게 된 안드로이드 파트장 최민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안드로이드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의존성주의과 힐트 프레임워크,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프로젝트 기초 세팅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세 가지는 각기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안정적이고 유지보수 가능한 프로젝트 구조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기반 요소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이후 전체 프로젝트 진행이 훨씬 편해지고 개발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오늘 강의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존성 주입, 즉 DI 개념을 설명드리고 수동 주입과 자동 주입을 비교하며 DI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힐트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주요 어노테이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어노테이션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코드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기초 세팅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건데, 그래들 설정, 매니페스트 설정, 내비게이션 구성, 확장함수 정의, 색상 및 폰트 시스템 구성 등 실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들을 다룹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의존성 주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I를 이해하는 것은 힐트를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존성이란 어떤 클래스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클래스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뷰모델이 레포지토리를 사용한다면 뷰모델은 레포지토리에 의존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의존성이 많아질수록 결합도 증가, 코드 재사용성 감소, 유연성 저하, 유지보수 난이도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의존성을 관리하는 방식이 프로젝트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DI는 객체가 스스로 필요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외부에서 만들어 전달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클래스 내부의 결합도를 낮추고 객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제어권이 개발자에게서 외부 DI 컨테이너로 넘어가게 되며 이러한 개념을 IOC, 즉 Inversion of Control, 즉 제어의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DI 방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방식은 생성자 주입과 필드 주입입니다. 생성자 주입은 객체 생성 시 필요한 의존성을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방식입니다. 의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필요한 값이 모두 보정되기 때문에 가장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필드 주입은 레이트 이닛 변수를 선언해두고 후에 외부에서 주입하는 방식으로 초기화 시점이 불분명하여 런타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테스트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로 생성자 주입을 사용합니다. DI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코드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의존성이 분리되므로 리팩토링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목, 객체 등을 주입해서 단위 테스트를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DI는 규모가 커지는 프로젝트에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습에서 사용하셨던 뷰모델 팩토리 방식은 수동 주입 방식입니다. 뷰모델을 생성할 때 필요한 레포지토리를 직접 뷰로 생성하고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프로젝트 규모가 작을 때는 괜찮지만 뷰모델이 많아지거나 의존성이 추가되면 코드가 매우 복잡해지고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기능이 증가하면 뷰모델 팩토리는 코드가 과도하게 길어지고 의존성을 하나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팩토리 전체를 수정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운 구조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I 자동화 도구, 즉 힐트가 필요합니다. 힐트는 DI를 자동화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우리가 직접 팩토리를 만들 필요 없이 어노테이션만 선언하면 힐트가 필요한 객체를 생성하고 주입합니다. 또한 힐트는 컴파일 타임의 의존성 그래프를 체크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런타임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힐트의 구조와 사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힐트는 처음에는 어노테이션이 많아 보이지만 이 구조의 흐름만 이해를 하면 매우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힐트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작동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에 힐트 안드로이드 앱 어노테이션을 선언하여 DI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의존성을 제공하는 코드는 모듈 어노테이션 안에 구성을 합니다. 세 번째로 모듈이 어떤 범위에서 사용될지를 인스톨인으로 지정하고 의존성을 주입받는 액티비티, 프레임, 프래그먼트 등에는 안드로이드 엔트리 포인트를 선언합니다. 뷰 모델은 힐트 뷰 모델 어노테이션과 인젝트 컨스트럭터로 의존성을 전달받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면 힐트 구조는 대부분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엔트리 포인트 어노테이션은 이 클래스는 힐트로부터 의존성을 주입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서비스 등 안드로이드 컴포넌트는 주입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 어노테이션을 선언해야 합니다. 뷰 모델에는 힐트 뷰 모델 어노테이션을 붙여야 합니다. 이 어노테이션을 선언하면 힐트가 뷰 모델의 생성과 주입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뷰 모델 내부에는 인젝트, 컨스트럭터 어노테이션을 통해 필요한 레포지토리나 유즈 케이스 등을 간단하게 주입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뷰 모델 팩토리가 필요 없어지며 코드가 매우 간결해집니다. 기존 뷰 모델 방식과 힐트 뷰 모델 방식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기존 방식은 뷰 모델 프로바이더와 팩토리를 직접 구현해야 했고 생성자에 필요한 의존성을 직접 넘겨줘야 했습니다. 반면 힐트 뷰 모델 방식은 힐트 뷰 모델 함수를 호출을 하면 자동으로 의존성이 주입된 뷰 모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드의 양과 복잡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인젝트 어노테이션은 이 생성자나 필드의 의존성을 주입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생성자 주입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힐트는 인젝트가 달린 생성자를 기준으로 객체 생성을 처리합니다. 생성자 주입을 사용하면 객체 생성 시 필요한 값이 모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널 포인터 입섹션 위험도 줄어들고 객체의 상태가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생성자의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생성자 주입이 가장 안정하고 관정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는 생성자 주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첫째, 인터페이스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구현체를 넣어야 하는지 힐트가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바인즈를 통해 이 인터페이스에는 이 구현체를 사용한다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둘째, 레토르핏과 같은 외부 라이브러리 객체입니다. 외부 라이브러리 클래스는 생성자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바이즈를 사용해서 직접 인스턴스를 만들어 제공해야 합니다.
모듈은 이 클래스는 의존성을 제공하는 곳이다 라는 의미이며 의존성을 생성하는 함수들을 포함합니다. 인스톨인은 이 모듈이 어느 범위에서 사용될지를 지정합니다. 싱글톤 컴포넌트는 앱 전체 생명주기 동안 단일 인스턴스를 유지합니다. provide는 외부 라이브러리처럼 직접 생성해야 하는 객체를 반환할 때 사용합니다. 빌더 패턴을 사용하는 레트로핏이나 OKHTTP 클라이언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인즈는 인터페이스와 구현체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이때 바인즈 함수는 반드시 abstract이어야 하고 해당 모듈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여야 합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이제 실제 실습에서 기존 서버 통신 프로젝트에 힐트를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이론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기초 세팅 파트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기초 설정 과정을 다루겠습니다. 프로젝트의 기초 세팅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작업이 포함되는데 이 과정은 프로젝트 전체의 구조와 품질을 좌우하므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번째 확장 함수는 토스트 메시지 확장 함수입니다. 컨텍스트 토스트 문구 형태로 간단하게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어 전반적인 UI 피드백에 자주 활용됩니다. 두 번째 확장 함수는 noRef 클릭커블입니다. 컴포즈에서는 기본적으로 리플 클릭 효과가 나타나는데 디자인 요구 상황에 따라 리플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확장 함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며 프로젝트 전체에 일관된 UI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확장 함수는 add focus cleaner입니다. 텍스트 필드에 포커스가 있을 때 화면의 빈 공간을 누르면 키보드를 자연스럽게 내려야 하는데 이 기능을 일일이 구현하는 대신 확장 함수 한 줄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주차 이론 강의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다룬 DI, 힐트, 기초 세팅은 향후 전체 프로젝트의 개발에 기반이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실습 시간에는 실제 코드에 힐트를 적용함으로써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